제목 공수처가 수상하다. 뭐가 수상하냐면 1. 공수처의 해명이 참 수상합니다. 거짓말을 한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강하게 오늘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내준 저 관용차, 공수처장 차, 1호차 왜 핵심 피의자에게 공수처장 관용차를 내줬냐에 대해서 당초 공수처는 관용차가 2대뿐이고 나머지 하나 소나타인데 그거는 뒷좌석 문이 안 열리는 체포 피의자용이라 이용할 수가 없었다라는 다소 뭐랄까요? 이해가 안 되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조차 거짓이다라는 겁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 안 열리다던 소나타 문 잘 열린다는 거예요. 개조한 이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 차장이 그 소나타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피의자 체포용이 호송용이라더니 문도 잘 열리고 개조도 안 하고 공수처 차장님도 타고 다니는 관용차다. 결국 앞서서 공수처의 해명이 거짓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굉장히 강하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안팎에서 공수처의 이번 보도자료는 단순 과장 아니라 허위 공문서로 수사 대상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성윤 에스코트 조사 논란이 안양지청에 배당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자 이제 박 변호사의 시간이 왔습니다. 아니 해명을 하려면요 보도자료까지 통해서 했으면 똑바로 해명을 해야죠.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왜 공수처장에게 그 같은 편의 특혜를 제공했느냐는 의문의 본질을 회피한 채 다른 관용차 뒷문이 안 열린다라는 해명을 한 것도 어색했는데 그 해명마저 만약에 거짓이라면 동아일보 보도대로 공수처가 지금 국민들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자, 이 관용차 뒷문이 안 열리는 경우는 개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 순찰차의 경우에도 뒷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개조가 이루어져서 안에서 열지 못하도록 구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수처가 해명을 내놨지만 별도로 개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특히나 체포, 구속 등 피의자 수송을 위한 차량은 승합차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해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입장인데 제대로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많은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수처 또는 그 구성원이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한 해명은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해명 자체가 제대로 상황을 검토하지 못한 채 발송했다고 반박할 수 있겠지만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그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도적으로 허위 해명을 한 것은 아닌가. 예. 별도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건 아니냐는 별도의 수사 대상이 돼야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박성현 변호사님.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더니 공수처장도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며 어떻게 된 거냐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뒷문 안 열려서 제네시스 제공했다라는 해명이 오늘 동아일보 보도처럼 정말 거짓이라면 김진호 공수처장도 알고 있었을까요? 이 해명이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제가 확답은 하지 못합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공적기관이 해명을 내놓았을 때 그 자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지는 못합니다. 예.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관이나 구성원이 수사 대상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해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로 해명을 한 것으로 보고 일반 사인과 다르게 공무원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 자체로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되죠. 그렇다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남아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결재 과정을 거쳐 이러한 해명 자료가 나왔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예, 자, 요 문제 박성 변호사께서 계속해서 좀 지켜봐서 소개를 해주시고요. 공수처의 이제 역량과 관련된 문제 제기도 오늘 보도됐습니다. 일단 그 정원을 못 채웠다는 문제인데 23명 모집에 19명만 최종 선발됐다. 부장검사 4명 자리엔 2명이 비었다. 12명 뽑으려 한 검찰 출신 4명이 불과했다. 출범을 앞두고 수사 역량이 지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수사 정원 채우지 못했냐, 추가 채용 계획 있느냐에 묵묵부답 어제 출근길에 답을 했다고 하는데 지난 2월에만 하더라도 김진호 공수처장은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금방 채울 수 있다라고 자신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이제 수사처
수사관하고 검사하고 거의 동시에 모집을 했거든요.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안배를 하면 크게 출범에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정환 대변인, 네. 자신을 보였는데 일단 정원을 못 채웠다. 그러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거기에 정원을 채운다 하더라도 과연 공평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까지 의심까지 터져 나온 거네요. 글쎄요, 저는 뭐 작년부터 계속 여러분들이 공수처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요. 지금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구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허위 해명을 내놓는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이게 딴 것도 아니고 저런 해명이 뭐 대검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 지방 검찰청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바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에서 나온 해명이거든요. 누구든 다 이성윤 중앙지검장 같은 굉장히 센 사람들 수사하는 게 공수처인데 저런 식의 뭐 황제 에스코트 뭐 이런 면담인지 조사인지를 하고 그마저도 해명도 어렵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검찰 수사관까지도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글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어떻게 또 그냥 숫자만 채우거나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법에 의해서 이미 그 공수처의 기구가 설립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글쎄 이 상태로 해서 그냥 껍데기뿐인 이름뿐인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유지하는 게 옳은 건가? 그리고 이후에 또 뭐 논란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만든다는 뭐 중수청은 어떻게 되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좀 돌아봐야 될 상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관도 그리고 기관의 장도 글쎄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구조이며 능력 상황인가 저는 점검해 봐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 자, 박정환 전 대변인 껍데기만 있는 공수처다라는 부분은 이제 박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겠고, 이 동아일보 보도 의혹이니까 공수처가 이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좀 여지를 두겠습니다. 근데 또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려면 이 호차를 가져와서 기자들 앞에서 뒷문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를 한번 뭐 시험을 해봐야 할지, 설사 그 시험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본질적으로 그 무엇이 의미가 있을지는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